7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맞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얘기는 토지의 용도가 달라졌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전, 답, 가수원, 상호 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전답 가수원은 똑같이 농지죠. 농지 내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이때는 서류 제출을 면제시킵니다. 전답 가수원 외워두시고요. 네 번째,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아니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니까 지적소관청에 확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집이 될 겁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이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합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목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때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목을 일치시켜서 합병을 시켜야 되고 합병이 돼야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니까 이때도 공사 준공 전일지라도 합병을 위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사 준공 전이라는 문구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정답은 4번, 8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등록 전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전환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처음에는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등록 전환 제도가 나타나느냐면 지목은 총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28개의 지목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18개의 지목과 10개의 지목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사회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지목의 토지, 이거는 별도로 따로 관리합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지목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이 뭐가 있었습니까?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임. 학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네.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규모가 너무 커서 거래가 잘 안 돼요. 목장용지, 도로, 임야. 임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공법 선생님이 산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강의 끝나면 한 몇 년 후에 애기들이 다 대학까지 나오면 그 산으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약축하면서 사신다고 하시길래 너무 부러워갖고 제가 산이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부러워갖고 되게 부러워했는데 생각보다 산이 안 비싸더라고요. 좀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는데 알아보니까 저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야. 이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라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나머지 지목들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처음에는 이쪽의 토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록전환은 첫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까? 네? 아니,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지목이 달라졌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따로 지목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등록 전환 안에 포함되는 지목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지목 변경 제도는 뭐냐면 이 안에서 바뀔 때, 이 안에서 바뀔 때, 그리고 이 안에서 바뀔 때, 그리고 이쪽 지목이었다가 이쪽 지목으로 바뀔 때, 그때는 별도의 지목 변경 제도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뀔 때만 뭐가 되는 겁니까? 등록 전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하간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인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건 제거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그냥 등록 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이 변경이 돼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설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면 별도의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지목 변경이 없는 토지도 존재할 테고 따라서 그 토지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될 겁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킨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는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축척의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 여기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내지는 12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이 축척의 변화는 별도의 토지 이동 사유인 축척 변경 제도와 같은 의미냐?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만 축척 변경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이건 축척 변경 제도가 아니에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이 이 등록 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축척 변경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 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축척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축척 변경 시 절차적 요건인 시도지사 승인, 축변이 의결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축척 변경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지번은 지번부여 지역 안에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죠. 원칙은 뭡니까?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이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죠.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도면의 축척은 등록 전환될 지역의 인접 토지와 같은 축척으로 사용한다. 등록한다. 맞겠죠? 여기에 축척이 얼마입니까? 600분의 1. 그러면 이 토지를 등록 전환할 때 이 토지도 몇 축척이 얼마로 등록돼야 됩니까? 600분의 1.
그래야지만 이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겠죠? 등록 전환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면적은 바뀌게 됩니다. 면적이 바뀌었다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등록되는 면적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척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 아홉 번째,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프린트 펴보죠. 합병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합병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이 나옵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 측량대에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할 때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를 정정해야 될 텐데, 이를 등록상 오류 정정, 줄여서 등록상 정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신청이 있어야지만 정정을 해줘요. 따라서 보통 소유자는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통 알지 못합니다. 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니까 소유자는 알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이제 정정을 신청할 때고, 정정이 신청이 됐다면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 줄 겁니다.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정정이 될 테고,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는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10가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정정 사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까? 아니죠.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죠. 따라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정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바뀐다면 인접토지 소유자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줄 겁니다. 인접토지의 면적이나 경계가 바뀔 때, 면적이나 경계가 바뀔 때는 측량이 필요하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할 테고,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줄 겁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첨부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미 가지고 있다면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직권으로 정정 가능한 경우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는데, 그 아래 9가지가 나와 있죠. 9가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는 등록 전환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였죠. 여기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때 면적이 10,000제곱미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죠. 그런데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측량이 필요하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에 의해서 경계나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경계와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되었다면 이 정밀해진 좌표와 경계를 가지고 면적을 새로 측정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와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됐으니까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면적 측정이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면적을 측정하게 될 텐데, 이 면적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측정된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면적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게 되면 이 면적을 등록 전환된 면적, 등록 전환된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생략해서 등록 전환 면적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된 면적. 차이점 느끼십니까? 네. 여기 등록됐다면 등록 전환 면적, 등록되기 직전 단계를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면적이 얼마냐면 1001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는 내버려 두고 이것만 이쪽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하게 됩니다. 즉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장의 면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차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데 새로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1,000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차가 너무 크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하고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거니까 고칩니다. 이걸 누가 고치느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직권 정정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요거 하나랑 여기 나와 있는 거 9개 합해서 총 10개의 직권 정정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경계와 면적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잘못된 경계를 가지고 측량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적 측량은 정지가 됩니다. 다만 정정을 위한 측량은 정지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요거까지 기억하십니다. 또한 소유자를 정정할 때 등기부가 있느냐 등기부가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없는 토지라고 한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은 가능하지만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요? 등기부가 없을 때. 신청에 의한 정정도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 제한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가 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확정판결서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틀렸죠? 이때는 직권 정정은 안 되죠? 네. 4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해서 눈에 확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5번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 10번 다음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그렇죠?
소유자의 변경이나 취소 변경, 이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거는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인데 대장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장의 등록사항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왜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부터 좀 보시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런데 원칙은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신청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세 번째, 특례 규정이 있었죠. 특례 규정은 뭡니까? 토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이 어떻게 됐죠? 박탈되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이 신청권을 갖는 것.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 가장 중요할 텐데 대위 신청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공공사업. 두 번째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네 번째는요,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공사업이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이 있죠. 뭡니까? 절, 제, 전, 구, 유, 수, 학, 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절제, 전구, 유수, 학도의 지목이 다 자동적으로 뒤따릅니다. 이 경우에는 공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신청권을 대신 행사해서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국가기관의 장,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서 토지 등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인데요. 법인,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인데 헌법이론상 법인은 자연인처럼 팔다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대신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될 겁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는 아파트를 얘기할 텐데요.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는 관리인이 존재하겠죠. 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단계에서는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인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하죠. 10인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출제가 되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2번 지문 같은 경우 지목을 옆에다가 항상 써놓으시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장난치니까 이런 게 나오면 지목을 옆에다가 써놓으신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비교하셔야 돼요. 자꾸 출제하니까 2번 지문 비교를 해봤더니 다 맞습니다. 3번도 맞을 테고 4번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이 조사 비용, 측량 비용을 소유자가 감수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내야 돼요.
그런데 직권으로 할 때 소유자의 요 조사 측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소유자는 신청하는 경우 없을 겁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야지만 돈이 안 드니까. 따라서 이때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권으로 정리할 때도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동의 경우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된다. 60일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했죠. 30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 11번 축척 변경 설명 중 틀린 것은 축척 변경이란 큰 축척으로부터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맞습니까? 이 축척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이죠. 그래서 소에서 대로 바뀌는 건 축척 변경이지만 대에서 소로 바뀌는 건 축척 변경이 아니죠. 네. 두 번째, 임야도에서 축척 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만 축척 변경이에요. 따라서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시군구 및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 라는 문구를 기억하셔야 되죠.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두 번째 시군구 및 축변지역 안의 동리 게시판입니다. 즉 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또는이 아니라 밑이에요. 밑. 그 다음에 세 번째 20일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20일 이상.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은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이었습니까? 15일 이상.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은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15일 이상. 그렇죠. 3번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의 지적 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한다. 맞죠? 해봤자 나중에 다시 해야 되니까 정지시킨다고 그랬죠. 지적 정리 정지,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도 정지를 시킨다면 축척 변경 절차가 중단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제외하고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4번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전원 서면 기억하셔야 되죠. 전원 서면. 5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의 토지는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따라서 확정 공고 시점이 토지 이동 간주 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3번. 12번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 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목. 지목은 코드화되어 있지 않죠. 2번 공유지 연면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공유지 연면부에 등록되겠죠.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개였죠. 소유권 지분을 달리 표현하면 공유 지분이에요. 뭡니까? 공유지 연면부, 대지권 등록부.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습니까?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죠. 따라서 공유지연명부엔 등록이 될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쉽게 구해낼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지적도에 등록하게 됩니다. 4번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맞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는 도면에 등록하는 게 공식 기능이 제일 올라간다고 했죠. 맞을 테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즉 지번 부여 지역 즉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동 다음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입니까? 없음입니까? 없음. 왜요? 도면보다 좌표값이 훨씬 정밀한 정보니까 좌표값 갖고 측량해야지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